특히 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문제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해진다. 이거는 면역이 굉장히 큽니다. 안녕하세요. 187 성장클리닉 담당 의사 최용현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프로필이 정말 화려하십니다. 다양한 건강 관련 책을 집필하셨고요. 우리나라 해독주스, 슈퍼 유산균의 유행을 만드셨고, 가족의 재탄생, 알토란, 먼지의 제왕 같은 다양한 방송 활동과 강연을 통해서 바른 건강이 무엇인지 전도하고 계신 대한자연치료의학회 회장님, 치의학 박사 서재걸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재걸입니다. 네, 저는 이제 생물도 좋아했지만 미생물을 좋아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살아있는 애들이 무슨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가 유산균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알게 됐고,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알려서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또 풀어낼 수 있는 키를 여러분께서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런 팁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역하면 서재걸, 서재걸하면 면역,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면역의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유전자보다 못 크는 아이들이 정말 점차 너무 증가하고 있습니다. 면역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특히 아이들한테는 제일 큰 문제는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해진다. 이거는 면역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아이한테 전달돼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지른다, 싸운다 이런 것들이 전해지면 아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장점막에 IgA라는 그 면역 물질이 확실히 감소해지거든요. 그러면 장이 약해져서 결국은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위생가설이라 그래서 너무 깨끗하게만 살고 흙도 안 만지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만 조금 묻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면역성이잖아요. 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냈더니 단체 생활을 많이 하면 맨날 감기 걸려옵니다. 저희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다양하게 바이러스나 그럼 집에 있는 게 좋으냐? 근데 연구를 해봤더니 초등학교를 가면 훨씬 건강해진다는 얘기예요. 적당하게 고생하면 좋은 경험이 되지만 그때 너무 무너지면 질병이 되잖아요. 아주 적당한 조금씩의 경험이 내 면역을 키울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맞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이 중요하겠죠. 아이들한테 제일 큰 거는 저는 이제 밥을 잘 먹고 있는지, 그리고 물은 충분히 먹는지, 이 두 가지가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밥은 잘 먹는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요즘 아이들이 밥은 사실 너무나 잘 먹고 있거든요. 잘 먹는다는 개념이 바르게 먹는다는 개념,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지금 말한 밥은 쌀을 얘기하는 밥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지의 개념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아이가 밥을 먹으면 살이 찐다가 아니라 뇌를 쓰는데 많은 에너지를 쓰잖아요. 지금 안 주면 뇌가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미취학 아동들은 정말 먹는 게 중요한데, 그 먹는 게 때를 맞춰 먹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는 자율도 중요하지만 자율이 아니라 먹어야 한다는 게 큰 일이라는 거를 정말 심어주고, 그 하루에 세 때를 다 맞춰서 수시로 준다면 저는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원장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일단 면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잘 챙겨 먹는 것이다. 네네. 근데 그런 잘 챙겨 먹는 것에서 특히 우리가 밥, 그리고 골고루 반찬. 하지만 이 잘 먹는다는 개념에서 우리가 과자라든지 이런 가공식품은 좀 많이 줄이는 게 좋겠다. 주식 먹을래, 가공 먹을래가 돼버리면 지금은 안 되죠. 아이들은 뭘 해야 되냐면 기본과 기초가 뭔지를 배우는 시간이에요. 근데 음식도 그걸 배워야 돼요. 언제 기초를 배울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듭니다. 그래서 좀 안 먹으려고 해도 밥을 먹이게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거기에 단백질이 들어가고 채소나 식이섬유가 꼭 들어가는 거, 이게 꼭 지켜야 될 겁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곳은 음식을 흡수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게 면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제가 여러 번 원장님의 강의를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요. 뭐 장누수 증후군, 뭐 시보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간단한 게, 우리는 음식이 들어가는 곳이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입은 시작되는 곳이지 음식은 소장통에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어도 소장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변으로 나가거나 토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받아들였다면 소장에 사는 그 누군가가 허락을 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그 소장에 누가 사느냐? 점막에 생명체가 삽니다. 세포가 살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그게 미생물입니다. 그 미생물이
판단의 능력, 그게 저는 면역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나한테 이런 판단하는 그 미생물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게 유익균, 네. 장내 미생물 개념이고, 그 누수 증후군이라는 게 이런 입자는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큰 입자인데 네. 장이 구멍이 뚫려서 크게 들어와 버리면 원래는 없어도 될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면역 세포를 또 가동시켜야 되거든요. 장이 크게 뚫리면 우리는 복막염이 생겨서 응급실로 가야 되지만 매일 야금야금 뚫릴 때는 응급실을 안 가고 늘 매일 조금씩 불편해서 면역 저하 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응급실 안 가고 장 점막을 튼튼하게 하는 게 결국 중요하고요. 네. 시보도 결국은 소장에 지나치게 유해균들이 득실득실 많아지니까 이상한 알러지가 많이 생기고 류마티즘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 일단 뚫고 혈액에 들어오면 면역 질환이라니까요. 네. 변으로 내보내면 끝날 것을. 그래서 요 선에서 차단시키자. 장 면역이 그래서 70%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면역에 있어서 장은 중요하다. 근데 이 장에 쓸데없는 균이 너무 많이 자라게 돼요. 이걸 우리가 시보라고 이야기하고, 네. 장은 원래 튼튼해야 되는데 이 튼튼한 게 무너져서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들어오면서 면역을 교란하는 거. 이게 바로 장누수 증후군. 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아이의 면역을 교란. 그러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게 더 심해져요?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이런 걸 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주식을 먹는 거를 항상 포함을 하되 다만 균형이 안 맞으면 무너지기 때문에 단백질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채소 과일이 꼭 들어있는지를 확인해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가장 구하기 쉽고 완전 단백질은 달걀입니다. 달걀을 안 먹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달걀 하나가 완전체고 단백질이 하나에 7g 정도 들어가 있으니까 예, 달걀 먹는 거랑 저도 마찬가지인데 제 기억도 밥이랑 달걀 비벼서 참기름 넣고 예, 그렇게도 먹었었거든요. 예, 그래도 다 컸었단 말이에요. 네, 저도 키가 큰데 원장님 참고로 키가 제가 83인데 와. 183인데 특별히 뭘 먹었냐 그게 네. 아니라 저는 달걀을 진짜 좋아해요. 꼭 있었어야지 되거든요. 밥이랑 단백질이 포함된 달걀이나 뭐 그게 싫으면 메추리알도 좋고 채소를 싫어도 내가 적어도 채소 한 가지는 매일 먹고 있는 게 있는지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매일입니다. 매일 꼭 하고 있는 거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건강은 무너지고 면역은 무너집니다. 본인이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그 느낌이 있는 것들을 일단은 좀 피하는 쪽, 장점막을 자극하는 걸 좀 피하는 쪽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한국식 식단 이거 정말 제일 중요하다라고 전 받아들여지는데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채소 한 가지를 꾸준하게 챙겨 먹어라. 먹었을 때 불편하다면 그건 좀 제외해라. 네네 맞습니다. 네.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질만큼 기본만큼 좋은 게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 그건 꼭 생각하시고 다만 채소나 이런 걸 선택하실 때는 나한테 안 맞으면 다른 방법은 사실 있습니다. 조리 방법에서 내가 안 맞는지 생으로 먹어서 그 안에 많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는 확인해 보시고 익혀서 먹느냐 데쳐서 먹느냐로 조리 방법을 바꿔서는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부모님께 사실 저도 진료 시간에 원장님 영양제는 뭐 먹으면 좋아요? 맞습니다. 좀 전에 원장님께서 기본으로 돌아가고 부족하면 영양제를 먹는 거지 이걸 주객을 전도하지 말아라 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는데 자꾸 이 질문은 꼭 나와요. 그래서 또 원장님이 만드신 제품 중에 또 유산균도 있거든요. 이게 또 면역력에 좋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추천 그리고 원장님이 만든 이 유산균은 어떠한 측면에서 좀 신경 써서 만드신 거지 이 부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장에서 결정난다 1차는 장내에 좋은 균이 산다는 거는 이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일이 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식습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곤함과 이런 것 때문에 장내 유산균들이 부족한 사람들은 유산균을 먹었더니 확실히 면역이 좋아졌다. 이거는 뭐 충분히 도움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유산균은 1번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면역에 대한 문제는 다 각자가 달라요. 본인한테 부족한 거를 채우는 게 면역이에요. 영양소는 약간 비슷한데요? 필요한 곳에 가서 다시 누적시켜서 보호하는 작용을 다시 하는 일이거든요. 유산균 말고 영양제를 그 다음에 할 거는 비타민C도 소모가 되죠.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없는 사람 같으면 비타민C가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것들은 저는 충분히 보충하는 게 이 유산균과 비타민C, 비타민 D가 항암작용이나 면역작용이나
또 호르몬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용체도 근육에 많이 있고 비타민 D 정도 하시는 거 이렇게는 영양제로는 권하고 싶습니다. 네. 배운 영양제 3가지를 정리해보자면 유산균,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 맞는 지 워낙 오래됐는데요. 네, 오래되고 그 피드백을 보면서 많이 공부가 됐었어요. 환자분들이 직접 얘기를 해주시니까 먹어서 어떻다는 거. 근데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유산균이 워낙 요즘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균들이 다 포함되어 있게 먼저 섭취를 해야 되는 게 80%한테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게 베이직. 예, 그러니까 그 기본을 말씀드리는 건데 기본에 충실한 것들을 모아서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치유하는데 그렇게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답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살아보고 환자를 많이 보니까 루틴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과 함께 이 키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면역에 대해서 정말 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역시 대가는 기본에 충실하다. 이 부분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오늘 귀한 분들, 이 서재걸 원장님을 모시고 정말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의 더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좋은 영상을 꾸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87 성장 클리닉 담당 의사 최용현 서재걸입니다. 감사합니다.